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미니의 라이프 토라프입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저의 사업 이야기인 것 같아서 그 썰에 대해서 좀 먼저 풀어보려고 해요.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뭐 대단한 사업가도 아니고 제가 수익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 어떻게 사업을 시작했고 또 첫 수익을 냈는지 그 과정을 공유하고 싶어서 찍는 거예요. 제 채널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치앙마이에 1년 살기를 하러 와 있는 20대 디지털 노마드입니다. 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먼저 제가 온라인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그 계기부터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원래 예체능이 전공이었어요. 예중, 예고, 미대를 나왔고 경제나 경영 쪽에선 정말 1도 관심이 없었고 배워본 적도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읽게 돼요.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인생을 인도와 서행차선 그리고 추월차선에 비유해서 사업을 하는 것만이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주장하는 책이에요. 당시 저는 완전 인도 위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어리기도 했고 정말 미래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알바해서 버는 돈을 족족 쓰는 그런 욜로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당시에 저는 피고용인의 생각에 지배돼 있었다는 거예요. 내 전공을 살리고 포토샵 자격증을 취득하고 뭐 애프터 이펙트도 배워야 하나? 누가 날 고용해주지? 물론 이 생각이 잘못됐다고 말하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남들보다 열심히 살고 있고 정말 잘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 생각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한테 고용이 돼가지고 회사를 다니고 취직을 해서 사는 게 다인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이 책을 읽고 아, 내가 누군가를 고용할 수도 있구나, 나도 사장이 될 수 있구나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먹이사슬 윗존재를 알게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됐고 정말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느꼈어요. 근데 영화처럼 그게 그냥 사라지는 걸 원치 않았고 그 깨달음이 제 안에 남기를 원했어요. 저는 자기계발 책을 읽으면은 무조건 거기서 말하는 한 개 이상은 실행을 해보거든요. 책을 읽고 아 그렇구나 하면은 그건 액션 페이킹밖에 되지 않아요. 액션 페이킹이란 진짜 변화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책을 읽는 행위를 통해 자신을 속임으로써 좋은 기분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봤어요. 책도 진짜 많이 읽었고 돈과 사업에 관한 유튜브도 많이 봤어요. 그러다 정말 우연히 유튜브 광고로 아마존 셀링에 대해 알게 됐어요. 그게 아마존 강의 광고였는데 이 책에서 저자가 추천하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아마존 FBA 사업이 그 비즈니스 모델에 정말 부합을 하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확장 가능성이 있고 지식 콘텐츠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거. 아 이거다, 이걸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로 그날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고 아마존 셀링에 필요한 단계들을 하나하나 해나가요. 뭐 이제 아마존 셀러 계정도 만들고 또 이제 수익금을 정산받을 수 있는 월드퍼스트 가상계좌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과정들을 다 블로그에 담았어요. 왜냐면 내가 나중에 그 내용으로 책을 낼 수도 있고 지식 컨텐츠 사업에 써먹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뭐 책은 안 냈지만 지금 이렇게 유튜브 컨텐츠로 써먹고 있죠. 그리고 사실 그 과정을 글로 쓰는 것만으로도 생각이 정리가 되고 나중에 다시 봤을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뭔가를 하실 때 꼭 그 과정을 기록하는 건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아마존 FBA란 어떤 것이냐? 아마존 FBA는 Fulfillment by Amazon이라고 해서 아마존이 저희 제품의 포장부터 배송 그리고 CS까지 대신해주는 걸 FBA라고 해요. 저는 아마존에 판매할 제품을 찾고 알리바바 같은 도매 사이트에서 상품 소싱을 하고 운송 대행사를 통해 제품을 중국 공장에서 미국 아마존 창고로 보내기만 하면 돼요. 이 FBA 시스템 덕분에 저는 한국에 있든 치앙마이에 있든 제품 판매를 지속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저희가 20대라 돈이 별로 없으니까 사업을 시작하는 데 드는 비용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말씀드리면 아마존 창업은 무자본 창업이 아니에요. 저는 초기 비용이 대략 650만 원 정도가 들었고 최소 500만 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다른 오프라인 사업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돈이죠. 제 제품은 개당 가격이 7달러였고 400개를 주문해서 제품값으로 2,800달러, 중국에서 미국으로 선편으로 보내는 운송비가 2,000달러가 들었어요. 그래서 총 하나로 550만 원이 들었고요. 그 외에도 로고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 그리고 뭐 인서트 카드 디자인, 뭐 바코드 비용, 사진 촬영 비용 이런 것까지 다 해서 100만 원이 좀 넘게 더 들었어요. 아마존 PL 사업은 구매 대행이 아니기 때문에 사입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과 리스크가 있긴 해요. 근데 리스크가 있다고 무작정 피하는 게 아니라 이 리스크를 잘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저는 사업을 시작할 때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제품이 안 팔리는 거겠죠?
그럼 그때 이제 어떻게 할지 대책을 생각해놔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반값 세일을 해가지고 재고를 처리하고 본전만 뽑겠다라는 대책을 세웠어요. 이렇게 리스크라는 존재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대책을 세워두면 리스크가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따가도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릴 건데 제가 초반에 광고비 때문에 한 $1,300 정도가 적자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광고비에 대해서 적자가 날 수 있으니 여유 자금이 있어야 되고요. 나중에 제품이 잘 팔리기 시작하면 재고를 보충해야 되는데 그때도 돈이 들어요. 왜냐면 아마존 정산이 2주마다 되는데 돈이 다 회수되기 전에 2차 발주를 넣어야 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2차 재고에 대한 비용까지 생각을 해놔야 돼요. 근데 저는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가족한테 빌리거나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은 2차 발주를 넣는다는 건 이미 제품이 어느 정도 잘 팔리고 있다는 거니까 나중에 다 팔아가지고 그 돈이 회수가 됐을 때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 바로 4달 차의 매출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블로그를 운영할 때 캡처해둔 건데 이렇게 써먹고 있네요. 저는 8월 중순에 판매를 시작했고 초반에는 적자를 찍다가 서서히 손익분기를 달성하고 이제 10월, 11월부터 좀 수익을 남기면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망의 12월에 24,000달러, 당시 환율로 2,500만 원을 찍었습니다. 여기서 매출 원가와 아마존 수수료를 다 뺀 마진이 40에서 45%였고 광고비로 10%에서 15% 정도를 써서 최종 마진이 30% 정도 됐어요. 근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야 할 게 1년 내내 이렇게 팔리진 않아요. 원래 미국 시장이 Q4라고 해서 연말 때 진짜 잘 팔리거든요. 그때는 개똥을 팔아도 잘 팔린다고 할 정도로 정말 핫한 시즌이에요. 그리고 제 제품이 겨울에 유독 많이 소비가 되는 제품이라 이때 이렇게 매출이 높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 제품을 어떻게 찾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이거는 아마존에 관심이 없으셔도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네이버 스토어든 아마존이든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비슷하거든요. 일단 제품을 찾을 때는 브레인스토밍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제가 요가 매트를 팔고 싶어요. 근데 요가 매트는 아시다시피 시장이 엄청 포화 상태잖아요. 그래서 뭐 요가 매트 for men, 요가 매트 for kids 이런 식으로 니치를 좁혀나가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시장이 포화 상태여도 제가 먹을 파이는 존재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큰 시장을 찾을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 어린 요가 매트를 분석해보니 셀러들이 거의 다 월 500만 원밖에 못 판다. 그렇다고 해도 저는 이 제품이 마진이 잘 남고 제가 차별화를 잘 할 수 있으면 도전을 해봐요. 이게 월 매출이 500만 원밖에 안 돼도 이런 제품을 2개를 찾으면 1,000만 원, 3개를 찾으면 1,500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자꾸 요가 매트를 언급하는 이유는 제가 실제로 준비했던 제품이기 때문이에요. 경쟁 셀러도 별로 없었고 또 차별화할 방법도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 공장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와중에 제가 디자인을 줘도 색도 잘 못 맞추고 품질도 자꾸 못 맞춰가지고 결국 저는 포기를 했던 상품입니다. 제품을 정했으면 차별화가 중요한데요. 이 차별화가 말로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굉장히 쉬운 방법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을 정하고 경쟁 셀러들을 분석했는데 다 패키지가 구린 거예요. 그냥 갈색 박스였어요. 저는 이 제품을 선물용으로도 좋게 패키지 박스를 예쁘게 좀 고급스럽게 디자인을 했어요. 디자인은 제가 직접 한 게 아니고요. 크몽에서 15만 원 주고 맡겼습니다. 그리고 또 요가 매트로 예를 들자면 뭐 어린이를 위한 요가 동작, 포스터 같은 거를 같이 주면 좋겠죠. 그런 걸 추가하는 데는 $1도 들지 않는데 다른 셀러들보다 $10는 비싸게 팔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패키지 박스를 예쁘게 디자인을 하고 좀 서비스 같은 걸로 하나를 줬거든요. 그런 걸 추가하는데 $1도 들지 않았고 다른 셀러들보다 $10 이상은 비싸게 팔 수 있었어요. 똑같은 제품인데. 그래서 그렇게 런칭을 하고 딱 이틀 동안은 정말 놀랄 정도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맨날 새로 고침하면서 똥줄이 탔는데 어느 날 딱 1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고맙고 이 천사는 누구지? 하고 그 이제 주문 정보를 봤는데 선물용으로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아마존에서 주문을 할 때 이게 선물용이면은 편지를 넣을 수가 있어요. 저희 셀러는 그 편지를 볼 수가 있는데 뉴욕에 계신 분이 선물로 그 제품을 보낸 거더라고요. 리뷰도 없고 가격도 더 비싼 제 제품이 선물용으로 팔리기 시작한 거죠. 무튼 그렇게 판매를 시작해서 뭐 2개, 3개, 4개, 6개 이렇게 하루 판매량을 늘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키워드도 잡아가지고 광고를 돌리기 시작했는데 웬걸 광고비 때문에 $1,300 적자가 난 거예요. 그때 회의감은 정말 말로 못하는데 너무 회의감이 들었고 약간 아마존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닌가? 이게 뭐 돈이 남는 사업이긴 한 건가? 의구심도 많이 들었었죠. 근데 그 키워드 광고가 점점 최적화가 돼가고 광고 효율이 좋아지면서 수익이 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광고 효율이 좋아지면서 손익분기를 넘기고 또 12월에는 월 매출 2,500만 원을 찍고 순수익으로 700만 원 가까이 남기고 딱 매진이 되었어요. 근데 그것도 재고가 없어서 못 판 거지 재고가 더 있었으면 저는 월 매출 3,000만 원, 4,000만 원도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래서 재고 관리가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 아마존 FBA 사업의 장점과 단점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일단 장점은 뭐 앞에도 말했다시피 내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점. 초반에는 세팅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지만 그 후로는 점점 이제 광고도 최적화가 돼가고 제가 그렇게 시간을 많이 안 써도 사업이 굴러간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단점도 저는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존을 시작하실 분들은 잘 생각하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단점은 이 아마존 FBA 수수료가 되게 비싸요. 보통 이제 아마존 판매 수수료가 15%인데 FBA 수수료로 15%를 더 떼가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마존의 수수료로만 30%를 주는 거죠. 그래서 마진이 잘 남을 수 있는 비싼 가격의 제품을 잘 찾으셔야 되고요. 또한 아마존 FBA는 양날의 검이에요. 아마존이 다 해줘서 좋긴 하지만 그만큼 저희가 뭔가 배송에서의 차별화나 그런 CS에서의 차별화를 못 이룬다는 점이죠. 아마존이 다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건 이제 채널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저는 이제 아마존 유튜버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좀 더 포괄적으로 뭐 자기개발, 사업, 책, 루틴 이런 걸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아마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는 거는 아마 이 영상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아마존 FBA에 대해 공부하고 싶고 좀 뭔가 차근차근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존 강의를 들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가 들었던 강의는 두 번째 월급에 민병은 대표님 강의와 보표님 강의가 있고요. 또 돈을 쓰는 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 유튜브에 보표의 아마존 FBA 치면은 그 공짜로 볼 수 있는 영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혹시나 사업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열심히 준비를 잘 해가지고 최대한 리스크를 줄여가지고 꼭 성공을 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